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이 본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해 2024년 대한민국은 K2 표급 3.5세대 전차를 1,500대 이상 추가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수년간 이른바 K방산의 약진은 보고도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수출 실적은 두말할 것도 없고 정조대왕함, KDDX, 장보고3를 비롯한 해상전력부터 FA50과 KF21 보라매로 대표되는 공중전력까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기된 2021년을 기점으로 안 그래도 막강했던 대한민국 미사일 전력 역시 한 해가 다르게 최초 기록을 수십 개씩 갈아치우며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역대급 대박 소식이 연달아 터지는 가운데 유독 조용했던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지상입니다. 물론 K9A2 영국 자주포 도입 사업 참여 소식, 레드백 보주 차기 장갑차 선정 소식 등 수출 시장에서는 키 소식이 끊이지 않았지만 아쉽게도 개량이나 신규 사업 소식은 드물었습니다. 그나마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서울 아덱스 2023에 등장한 30톤급 신형 차륜형 장갑차뿐인데요. 대한민국의 지상 전력 수준을 생각하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기갑 장비의 개량 소식이 속속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기갑의 수적 주력 K1 전차의 새로운 개량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기갑은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비교할 대상을 찾는 게 힘들 만큼 독보적인 물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질적 우위가 아니라 물량에서 이미 압도적인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전차전에 동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3세대 이상만 따졌을 때 대한민국은 무려 1,800대 이상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3세대, 3.5세대 혼합이 아닌 전략 3.5세대인데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물량인지 감이 잘 오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1800대의 3.5세대 전차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성공한 전차 물량을 감안하면 미국에 이은 단독 2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물량에서 대한민국 바로 다음인 인도가 1300대가량의 3세대급 이상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을 뿐인데요. 2024년 기준 인도의 국방비는 약 109조 3천억 원으로 세계 6위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2024년 국방비는 61조 3천억 원대로 10위에 턱걸이하고 있는데요. 국방비는 인도가 대한민국보다 1.7배 이상 더 많이 지출하고 있음에도 정작 기갑 물량은 우리가 500대 이상 앞서고 있는 셈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전차대대 편제를 기준으로 하면 홍상 1개 대대에 최대 35대의 전차가 배치되니 계산상 무려 14개 대대급 물량을 보유한 셈입니다. 이쯤이면 아예 군단 하나가 차이난다고 봐야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전차 물량은 터무니없이 많지만 단위 면적으로 따지면 더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의 국토 면적은 약 10만 210제곱킬로미터, 일원상 55.6제곱킬로미터당 한 대의 전차를 배치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걸 1400km쯤인 한반도 중국 국경에 대입하면 780m당 한 대의 3.5세대 전차를 배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만한 수준의 물량이면 대한민국, 나아가 한반도 국경 전체에 2중, 3중의 전차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자 그대로 전차로 국경을 도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뒤져봐도 이게 가능할 만큼 많은 물량의 단위 면적당 전차를 보유한 건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이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군사공룡 미국이나 러시아조차 불가능한 일인데요. 이 정도면 솔직히 기갑에 대한 선호나 집착을 넘어 밤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게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발발 초기 대한민국에는 전차는커녕 장갑차 M8 그레이하운드 27여 대, M3 하프트랙 20여 대 등이 보유한 기계화 장비의 전부였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600여 명의 기병과 군마가 당시 대한민국의 유일한 기갑부대였던 독립기갑연대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소련을 등에 업은 북한은 T-34를 동원해 파죽지세로 남침을 개시했는데요. 어이없는 건 당시 소련이 북한에 지원한 T-34는 고작해야 240여 대에 불과했고 심지어 북한은 이중 90대가량을 예비용으로 본진에 남겨놓고 고작 150대만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겨우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 37일 만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 나라를 버리고 탈출을 논의하는 지경까지 내몰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전략 구조는 당시에 참혹했던 경험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다른 건 몰라도 기갑과 포병만큼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가 밀고 내려와도 맞짱을 뜰 수 있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준이 세워진 것입니다. 더욱이 한반도는 산악지형과 평야지대가 혼재되어 있어 전차가 활약하기 최적의 조건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K2 우표처럼 험지주행이 자유로운 기동력 높은 전차라면 울만난 물고기나 다름없는데요. 전투기와 미사일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전쟁을 끝내는 건 보병입니다. 유사시 북한과 중국 역시 지상 병력을 동원한 물리적 남하를 개시할 테고 이 경우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차단 방법은 철로 된 벽을 쌓는 것입니다. 바로 전차입니다. 이쯤이면 광기에 가까운 대한민국의 전차 사랑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을 텐데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분이 간과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특히 군사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많이들 대한민국 전차하면 K2 흑표만을 떠올립니다. 즉 K2 흑표가 질적 주력이자 동시에 수적 주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대한민국의 K2 표 보유량은 대략 260대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지난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150여 대를 추가 양산하는 K2 흑표 4차 양산 사업이 통과되었지만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K2 흑표의 최종 보유량은 400대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K2 흑표 보유량이 말도 안 되게 적어 보일 텐데요. 그런데 정작 K2 흑표의 성능을 생각하면 이조차도 절대 적은 수량이 아닙니다. 일례로 노르웨이 전차 도입 사업에서 K2 흑표의 성능은 독일 레오파르트 2 A7과 동급 이상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 이 레오파르트 2 A7이 정작 독일조차 개량이 진행 중이라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했을 때 현재 전 유럽에서 그나마 K2 흑표와 비교할 수 있는 레오파르트 2 A6는 400에서 500대에 불과합니다. 첨단 전차 전력으로만 따졌을 때 대한민국 단 한 나라가 유럽 전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K2 흑표의 성능이 독보적이라 해서 대한민국 기갑 전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나머지 1500대의 수적 주력이 성능 미달인 것도 아닙니다. 바로 K1A2, K1E1 전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적 주력이라고 하면 첨단의 질적 주력 이외에 2성급 장비라고 이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K1A2와 K1E1만큼은 3.5세대 전차인데다 다른 나라의 1성급 주력 전차와 비교해도 도리어 우위를 선점할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 게 우선 K1A2만 봐도 이미 전신인 K1A1에서 44구경장 120mm 활강포를 탑재하면서 화력을 RHA 기준 600에서 650mm 장갑까지 반통할 수 있도록 끌어올렸습니다. 약 1000여 대가량 보유한 중국의 유일한 3세대 이상급 전차인 90-90 전차의 반통력이 550에서 600mm 내외임을 감안하면 K1A2의 화력이 어느 정도인지 얼추 감이 오실 텐데요. 방어력 역시 공개된 것만 운동에너지탄 기준 전면 500에서 570mm, 화학에너지탄 기준 740mm 이상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적 주력이 물량과 화력, 방어력에서 모두 중국의 질적 주력을 앞서는 것입니다. 심지어 북방고에서는 군사 기밀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지만 K1A2에 이르러서는 K2에 사용된 장갑제로 대량이 이루어졌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추정이 사실이라면 러시아가 T-90이라도 끌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 중국, 북한이 대한민국 K1A2를 뚫어내기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기갑 전력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K1E1 전차였습니다. K1E1은 K1의 성능 강화 버전으로 C4I 피하식별 장치, GPS 등 노후 전자 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전후방 감시 카메라와 조종수용 야간 투시경 등을 탑재했는데요. 하지만 52구경장 105mm 방선포를 주포로 탑재해 반통력은 510에서 560mm가 한계입니다. 분명 약한 건 아니지만 형제인